최근 일본 정부는 C19 감염증으로 얼어붙은 경제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급격하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MMT 이론의 위험한 문제점과 함정을 간과한 채 돈을 무한정 찍어내며 빚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일본의 주식 거품이 꺼지게 된다면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암흑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봄 이후 C19 감염증의 확대로 경제와 사회의 양면에서 큰 타격을 받은 일본은 4월에 1차, 6월에 2차 보정 예산을 연달아 진행하면서 2020년도 세출 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60조엔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정도로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은 리먼 쇼크 후도 동일본 대지진 후에도 없었던 이례적인 사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 편성과 병행하여 19조 2천억엔 규모로 거론되고 있는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악의 재정 상황에 있는 일본은 재정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적으로 위기감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MMT 이론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자의 철칙을 깨고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MMT 이론에는 큰 문제점과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MMT 이론의 큰 문제점은 자국 통화 표시 정부 부채는 디폴트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재정 운영이 막혀 대책이 바닥난 후에 최후 수단으로서는 크게 나누어 외국 세력이 국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대외 채무 조정과 국내 주체가 국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국내 채무 조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외 디폴트의 기본 실태와 전말은 유럽 채무 위기 때인 2012년에 그리스의 두 차례에 걸친 사례 등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아도 그것이 외국인에 대한 채무 떼어먹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상세한 자료가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국내 디폴트는 외국인들이 해당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 조정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으며 채무 조정 부담 전부를 자국민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에 대한 극단적인 증세나 국민의 예금 봉쇄, 정부가 지출을 약속하고 있던 세출을 돌연 삭감하는 등의 형태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국 통화 표시 정부 부채의 디폴트 사례에 해당하고 역사적으로 상당한 건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국 모두 불편하고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대외적으로 은닉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가 남아있더라도 국내의 자국어로 국한되어 있어서 외국 세력이 접근하기 힘들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의 재정 파탄은 바로 이러한 국내 채무 조정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1945년 8월 종전 직후 전비로 급팽창하고 있던 일본의 재정 운영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음 해인 1946년 2월 일본은 엄청난 재정 자금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갑작스러운 형태로 국민의 예금을 봉쇄하고 이를 세금으로 압류했습니다. 동시에 화폐를 새로 발행된 엔화로 바꾸는 작업까지 실시하면서 이른바 장롱 예금에 의한 샛길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년 이상 지난 그해 11월 일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큰 폭의 재산세를 걷기로 결정했고 또한 전시보상 특별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전시보상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나아가 패전까지 일본은행이 고액의 국채를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패전에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도록 강요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손에 의해 기록한 것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학자에게는 독해불능이기 때문에 자국 통화 표시 정부 채무는 디폴트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MMT 이론에는 하나 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재정 확장을 용인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을 일체화하고 특히 국제 간 자금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오늘날의 개방 경제 하에서 극단적인 재정 확장에 따라 고액의 국채를 사들이는 중앙은행의 장래 금융정책 수행 능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행의 경우 서양의 중앙은행과 달리 대규모로 매입한 국채는 이미 초저금리가 된 시대 이후에 발행된 것뿐입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중평균 이율은
2020년도 상반기 결산 시점에서 불과 0.2%에도 못 미칩니다. 즉 일본은행은 향후 단기 금리를 불과 0.2%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역차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은행의 당좌 예금 규모가 이미 2020년 10월 말 기준 489조엔으로까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역차의 폭이 1%포인트 확대될 때마다 일본은행은 해마다 5조엔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일본은행의 자기 자본은 충당금까지 합쳐도 9조 7천억엔 밖에 안 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 필요한 국면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역차에 의한 부담은 일본은행에 있어서 상당히 무거운 것이 됩니다. 일본은행의 자산 규모가 벌써 700조엔 가까이까지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이 소액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은행이 한번 역차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머지않아 채무 초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그 상태가 방치된다면 채무 초과 폭이 수십조엔 레벨까지 팽창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국회 질의에서 이 점을 추궁당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은행이 채무 초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채무 초과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보존하지 않는 한 메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 같은 것을 올리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본 초과에 빠질 일도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엔화의 외환 시세도 안정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수입 물가의 상승 때문에 일본 내 물가가 시원하게 상승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제 금융 정세에 따라 적절한 금융 정책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기준 금리를 크게 웃돌게 된다면 본래 물가의 중장기적인 안정이 사명인 중앙은행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는커녕 반대로 불에 기름을 붓는 사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환율 동향일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국채나 ETF 등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규모로 매입해 무섭기까지 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기로든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엔화가 순식간에 통화 신임을 잃고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국내 채무 조정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부유층이나 기업에 의한 일본 내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엄청나게 과열된 일본의 주식시장일 것입니다. C19 감염증으로 인해 일본의 실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주식 시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급한 과잉 유동성이 유입되어 시세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어느 시점에 하락세에 휩쓸렸을 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전 세계 유일하게 리스크성 자산인 ETF를 거액의 규모로 매입하고 있는 일본은행이 될 것입니다. 주식 시황의 조정폭과 기간에 따라서 일본은행이 단번에 채무 초과로 전락하고 그 상태가 길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엔화의 신임 상실로 연결되었을 때 아마도 엔화 가치가 대폭락하여 엔화 약세에 기인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때 일본은행은 더 이상 정책 금리를 끌어올려 자국 통화를 방어하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MMT 이론의 위험한 함정은 재정 운영의 대폭적인 확장에 따른 이러한 중앙은행의 장래 금융정책 운영 수행 능력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MMT 이론의 문제점과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한정 돈을 찍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향후 일본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잘 관찰하고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본발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